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웹개발 부트캠프 29기 강하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레디스와 인메모리 캐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레디스와 캐시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캐싱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기본 단계와 심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캐싱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스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레디스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레디스는 in-memory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캐시, DB, 메시지 브로커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여러 낯선 용어가 나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in-memory와 캐시라고 표시된 내용입니다. 우선 in-memory라는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in-memory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기억 장치인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차이를 간략히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의 주요 기억 장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램처럼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는 임시 저장 장치입니다. 접근 속도가 빠른 대신 용량이 작고 컴퓨터가 꺼지는 즉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반면 SSD나 USB처럼 데이터를 오래 보존하는 장기 저장 장치입니다.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지만 메모리에 비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죠. 레디스는 둘 중에서 임시로 데이터를 보존하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in-memory 데이터 저장소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레디스를 사용하면 외부 DB나 스토리지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인메모리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캐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말 그대로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렇다면 캐시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캐시는 서버가 전달해주는 정적인 리소스들을 복사하여 미리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리소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요청이 서버까지 가지 않도록 캐시에서 저장된 리소스를 반환합니다. 캐시는 서버보다 클라이언트에 훨씬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웹의 반응 속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캐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캐시는 서버나 메모리의 유형, 저장 방법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했던 로컬 캐시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캐시는 서버마다 캐시를 따로 저장하여 다른 서버의 캐시를 참조하기 어려운 형태의 캐시입니다. 대신에 서버 내 리소스, 즉 메모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설치와 설정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캐싱을 구현할 때도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ead through라는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서버는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캐시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캐시 미스라고 하는데 이때 서버는 DB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쿼리하여 얻습니다. DB에서 데이터를 얻은 서버는 캐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합니다. 캐시가 저장된 다음부터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DB에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캐시에서 데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캐시 히트입니다. read-through 전략은 보통 요청되는 데이터가 자주 변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캐싱 전략은 write-through라는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서버는 요청 내용에 맞게 캐싱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캐시가 업데이트된 직후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냄과 동시에 DB에 동일한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write-through 전략은 처음의 read-through 전략과는 반대로 보통 요청되는 데이터가 자주 변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소개드린 두 가지 전략 이외에도 write-around나 cache aside와 같은 전략이 굉장히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캐시를 써야겠다고 느낀 두 가지 계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몇몇 페이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쿼리가 매우 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전체 유저와 게시물 데이터를 집계하여 그래프로 보여주는 비주얼 페이지를 구현해야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약 200줄 정도 되는 쿼리를 짜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과 같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쿼리도 늘어나게 되었고 전체적인 응답 속도가 약 2~3초까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둘째로 이번 프로젝트의 배포 DB로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했는데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니 현지 상황과 네트워크에 따라 DB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냥 두면 유저들의 서비스 사용 경험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엔 캐싱을 활용하여 서버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싱 구현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비주얼 페이지 정보를 위한 데이터를 DB에서 바로 얻어왔을 때의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1.3초 정도 되는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죠. 한두 번의 요청만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용자가 10명 혹은 100명만 동시에 페이지에 접속한다고 생각하면 서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을 만한 응답 속도입니다. 여기서 저는 캐싱 전략 중 read-through 전략을 선택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주얼 페이지 특성상 요청하는 정보가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의 결과값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주얼 페이지에서 오는 최초 요청 시 캐시가 비어있기 때문에 DB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가져가는 길에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하여 두 번째 요청부터는 캐시에서 바로 응답이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캐싱 유효 시간을 12시간으로 두어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캐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캐싱의 결과로 서버의 응답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DB에서 바로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는 1.3초가 걸렸지만 캐시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0.007초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캐시를 활용하여 서버의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캐싱 사례는 기본적인 케이스여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요청과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케이스에 캐싱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매거진 페이지의 무한 스크롤 기능을 위해 한 번에 약 200개에 달하는 기사 데이터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금과 같은 read-through 전략을 사용하면 되니 문제가 없지만 각 기사를 클릭하여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기사의 조회수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 꽤나 난감했습니다. 전체 기사 데이터를 따로 캐싱하고 개별 데이터의 조회수를 업데이트한 뒤 또 캐싱을 하려니 너무 자원 낭비가 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캐시의 조회수만 업데이트해 두었다가 한 번에 모아 DB에 저장하자니 캐시의 휘발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은 두 가지 전략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read-through 전략을 통해 미리 모든 아티클을 캐시에 저장해두고 개별 아티클에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write-through 전략을 사용하여 캐싱된 기사 데이터의 조회수와 DB에 있는 기사 데이터의 조회수를 동시에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캐시 데이터를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메모리에 에러가 발생해 캐시 데이터가 유실되어도 DB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복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write-through 전략을 사용할 때 활용하면 좋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비동기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른 캐시에는 동기적으로 조회수를 증가하여 최신 데이터를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DB의 데이터를 증가시킬 때조차도 동기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B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DB 업데이트 쿼리를 동기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서버 응답 속도가 0.092초 정도 되었지만 비동기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0.006초 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싱을 구현하실 때 쿼리가 동기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비동기 함수를 잘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었던 기곡글 기능의 캐싱 설계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청과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캐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설계하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캐시를 활용하여 서버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205K 팀의 뎁진 프로젝트 위키를 확인해 주세요.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서버 로컬 캐시를 구현하며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캐싱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캐싱을 하면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은 DB 쿼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클 때에만 빛을 발합니다. 만약 민감한 정보를 캐싱해놓고 해당 데이터를 꺼내 쓸 때마다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한 번에 캐싱되어 리스폰스의 페이로드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와 기능의 상황과 요청에 맞게 캐시 설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저는 레디스를 선택했지만 레디스만이 유일무이한 캐싱 솔루션이 아닙니다. 레디스 이외에도 멤캐시드와 같은 여러 좋은 캐싱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저는 레디스의 특징인 여러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지만 꼭 레디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솔루션을 선택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 역시 서비스와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리서치를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싱의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캐시를 적용하기 위해 기능 하나에도 꽤 복잡한 설계도를 그려야 했고 실제로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설계가 없었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캐싱이 적용될지 몰라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적인 캐싱 흐름과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던 레디스와 인메모리 캐시를 적용해보며 제가 얻은 것과 새롭게 도전해볼 것들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특별히 서버 성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개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버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를 그리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캐싱 전략들을 적용하여 기능을 리팩토링 해볼 예정이며 여러 개의 캐시 인스턴스를 생성해 연결하는 클러스터링 작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디스와 인메모리 캐시로 서버 성능 개선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